네, 이번에는요, 지역능력 7급 5장에 보시면 판단 분석 능력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 파트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크게 명제의 추리, 논리적인 오류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판단 추리라고 해서요, 주어진 지문의 참들을 혹은 거짓들을 보고 내가 다른 답들을 유추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그런 명제들이 있는데요. 자, 대우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명제는요, P는 Q이다 라는 표현을 써주는데요. 역은 순서를 바꾼 거고요. 이는 앞에다가 낫을 붙인 거예요. 대우는 순서도 바뀌고 낫도 붙인 거기 때문에요. 낫 Q면 낫 P이다. 자, 이런 꼴이 되겠죠. 역과 이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할 때 역과 이는 다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무조건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우 명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로 명제의 추리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의 명제를 보고 C의 참거짓 알 수 없음을 판단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갔다 이죠. 자, A가 B일 때 B는 A다. 자, 이 꼴입니다. 지금. 그죠? 사공이 많으면 이게 A로 났을 때요. P로 났을 때 배가 산으로 간다. 자, 배가 산으로 간다가 Q예요. 따라서 사공이 많다. 자, 이거는 바로 순서를 바꾼 역이죠. 역. 이 역은 네, 거짓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남자는 리본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요거의 대우를 한번 해볼까요? 남자는 리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리본을 좋아하면 남자가 아니다. 자, 남자가 아니라는 건 여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B에 준이는 리본을 좋아한다 까지를 가지고 준이는 남자가 아니다. 준이는 리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참 체크해 주시고요. 3번에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다. 자, 비가 왔다까지가 나왔어요. P가 나왔는데 길이 미끄럽지 않다라고 Q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4번만 볼게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가 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가 네, 요만큼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에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얘네는 생각도 할 수 있대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생각을 할 줄 아는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래서 이것은 참이겠구나. 자, 5번도 보시면 한국대학교 학생의 95%는 고등학교 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 명수는 한국대학교 학생인데 고등학교 과외 받은 경험이 있다. 95%라고 그랬어요. 5%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명수가 여기에 5%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음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도 소년이 축구를 하고 있다. 모든 축구 선수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소년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자, 소년이 축구를 하는 것과 얘가 축구 선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7번 보시면 사람들의 사고는 언어에 꼭 필요하다. 이게 P는 Q. 문화는 언어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반영돼 있다. 즉, 우리가 언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문화에. 그죠? 자, 그러니까 A와 B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언어에는 사고가 필요하고 문화는 언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언어로 만들어진 문화. 그죠? 사람들의 사고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꼬리 물기로 참이 가능한 거죠. 자, 8번 승마용 말은 반려동물에 포함된다. 자, 이런 포함 관계는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요. 자, 승마용 말이에요. 반려동물에 포함된다. 자, 만약 나비가 승마용 말이라면, 그죠? 나비가 말이라면 반려동물에 포함이 된다. 이거까지는 맞고요. 나비는 승마용 말이 아니래요. 그럼 승마용 말이 아니므로 반려동물이 아니다?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승마용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알 수 없음이 돼야 되겠죠. 이건 3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시된 문장들이 모두 참일 때 확실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 대우만 확실하고 여기나 이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의사이다. 의사는 바쁘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의사니까 이 바쁜 의사는 배려심이 있다. 자, 요거랑 같은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대우로 바꿔볼게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 흰 옷을 입지 않았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대우였죠. 그게 바로 1번에 보이니까 이게 참일 때 대우 명제만 확실하구나. 1번이 답이 되는구나. 자,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한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연극에 관심이 많고 노래도 잘한다. 그리고 이건 둘 다예요. 둘 다. 그리고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다. 자, 보시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하는데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까지는 가는 게 없죠. 그죠? 꼬리 물기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알 수 없는 거고요. 이번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시작할게요. 연극에 관심이 많고 노래도 잘한다. 자, 근데 이건 둘 다를 만족할 수 있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없고요. 3번에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자,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고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없어요. 4번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다는데 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연극에 관심이 많고 노래도 잘한다입니다. 자, 연극에 관심이 많은 사람 노래도 잘한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하고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만 꼬리 물기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꼬리 물기 가능이 안 됩니다. 자, 11번도 모든 이런 게 나왔네요. 모든 중학생은 모든 중학생 바보래요. 그럼 바보에 중학생이 해당이 되는 거죠. 유정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 유정이는 요 바깥에 있어요. 고등학생이 아니면 바보이다. 자, 고등학생이 아니면 바보이다. 바보가 아니면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유정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보가 아닌 유정이는 고등학생이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나올 수 있고요. 자, 아기는 천사다. 천사는 번개를 부릴 수 있다. 천사가 아니면 신의 노예이다. 자, 그러므로 이것도 대우명제까지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실 때요, 읽으실 때요, 좀 헷갈린다 하면은요, 옆에다가 바로바로 대우명제를 쓰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아기는 천사다. 그러면 천사가 아니면 아기도 아니다. 이렇게 대우명제 쓰면서 보자고요. 천사는 번개를 부릴 수 있다. 자, 번개를 부릴 수 없으면 천사가 아니다. 천사가 아니면 신의 노예다. 신의 노예가 아니면 천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천사는 아기다. 이거는 아기는 천사다의 역이죠.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니까. 2번 넘어가면 아기는 번개를 부릴 수 없다. 자, 아기는부터 볼게요. 아기는 천사다가 첫 번째 있고요. 천사는 번개를 부릴 수 있다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네요. 자, 3번에 번개를 부릴 수 있으면 악이다. 자, 번개를 부릴 수 있으면으로 시작해가는 거 한번 볼까요?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알 수 없고요. 번개를 부릴 수 있으면 악이다. 이거를 대우로 사용해도요. 악이가 아니면 번개를 부릴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역시 관계 없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신의 노예가 아니면 번개를 부릴 수 있다. 자, 신의 노예가 이걸 안 했네요. 그죠? 신의 노예가 아니면 천사이고 천사는 번개를 부릴 수 있다. 이게 동그라미 두 번째 책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꼬리물기 연쇄가 되는구나. 4번이 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도 그럼 대우명제를 보면서 볼게요.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다닌다. 자, 학교에 안 다니는 애는요. 학생이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다니니까. 아이유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자, 학교에 다니면 아이유가 아니겠죠. 자, 그러므로 아이유는 가수이다. 이건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명제가 아니고요. 아이유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다. 2번 이렇게 꼬리물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14번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A는 C가 있는 수박이 있다. B는 C가 없는 수박이 있다. C는 모든 수박이 C가 있다예요. 1번 보시면 B, C는 동시에 참이될 수 없다. 그죠? 모든 수박이라고 C에서 나왔는데 C가 없는 수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A, B는 동시에 참이될 수 있다. C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3번에 C가 참이면 A는 반드시 참이죠. 그죠? 모든 수박이 C가 있으니까 B는 반드시 거짓이다. 맞는 얘기네요. 4번에 B가 참이면 C가 없는 수박이 있다라는 건 A는 반드시 참이고 A는 알 수 없죠. C가 없는 것과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 수 없고 C는 반드시 거짓이다. 그죠? C 없는 수박이 B에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요. 자, A, B, C 15번 보시겠습니다. 20세 이상은 음주할 수 있다. 그럼 20살부터 가능한 거예요. B는 20세 미만은 음주할 수 없다. 19살까지 불가입니다. 그죠? 19세까지. 그러니까 20살까지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 이하는 음주할 수 없다. 얘는 20세까지 불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A와 B는 동시에 참이될 수 있다. 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A는 20살부터 가능하고 B는 19살까지 안 돼. 20살부터 가능해.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 이번에 A, C는 동시에 참이될 수 없다. 20세가 걸리잖아요. 그죠? 20세부터냐? 20세까지 안 되냐? 그 다음에 3번에 B, C는 동시에 참이될 수 있다. 19살까지도 안 될 수 있고 20살까지도 안 될 수 있으니까요. 포함이 되죠. 자, 4번에 C가 참이면 A만 반드시 참이이다. 이게 20세가 겹치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B만 참이돼야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다음 명제가 참일 때 참이 아닌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우리 대우 명제를 보면서 볼게요. 유나가 빨리 오면 태연이 늦게 오거나 수영이 늦게 온다. 자, 태연이 빨리. 자, 그리고 자, 또는 그리고로 바꿔주는 겁니다. 수영이, 즉 태연이랑 수영이가 그리고 빨리 오면 하나로 줄일게요. 태영이와 수영이가 둘 다 그리고 빨리 오면 유나가 늦게 온대요. 두 번째, 태연이가 늦게 오면 유나는 빨리 온다. 유나가 늦게 오면 태연이 빨리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영이 늦게 오면 태연도 늦게 온다. 태연이가 빨리 오면 수영이도 빨리 온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가 늦게 오면 여기서 시작을 하죠. 유나가 늦게 오면 태연이는 빨리 온다. 이거는 바로 배우니까 맞네요. 이번에 수영이가 빨리 오면 태연도 빨리 온다. 자, 수영이가 빨리 오면 이거는 수영이가 빨리 오면 자체도 없죠. 그리고 태연도 빨리 온다. 여기까지 갈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기 때문에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확인해 볼게요. 태연이 빨리 오면 태연이가 빨리 오면 수영이가 빨리 오고 수영이가 빨리 오면은 유나가 늦게 온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가 늦게 오면 수영이가 늦게 오는 게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있네요. 태연도 늦게 오고 태연이가 늦게 오면은 유나는 빨리 온다. 두 번째.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17번에 다음 제시된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확실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A 회사에 다닌 사람은 일본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일본어에 능통하면은 A 회사 아니다. B 대학에 졸업한 사람은 일본어에 능통하다. 그러면 일본어 능통하지 않으면 B 대학 아니다. 자, 3번에 C 학원 다니지 않은 사람은 B 대학교를 졸업했다. 자, B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C 학원 다닌 거죠. 자, 이렇게 6개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B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B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C 학원에 다녔다. 맞고요. 일본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은 B 대학에 다니지 않았고 B 대학에 다니지 않은 사람은 C 학원에 다녔다. 맞는 거죠. B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나에 있습니다. 일본어에 능통했다. 일본어에 능통하면 A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까지만 나오고 C 학원까지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다가 돼야 되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부터는요. 우리 오류의 형태를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오류 형태 같은 경우는요, 앞에 20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오류의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오늘 예시와 이런 문제들 풀이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강남 엄마들의 80% 이상이 조기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어학연수는 필수 코스인가 봐. 선영이도 조기 어학연수를 보내야 되겠어. 자, 80%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대중의 호소라고 그러죠. 많이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이게 바로 대중의 호소죠. 자, 2번 보시면요. 혜정이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지방 출신이기 때문이다. 믿음과 지방 출신이라는 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즉, 약점 같은 것들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인신공격입니다. 3번에는 류현진은 왼손잡이고 재민이도 왼손잡이므로 야구를 잘할 것이다. 자, 왼손잡이라는 유추는 전혀 야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된 유추의 오류죠. 자, 4번에 엄마가 밤늦게 친구들이랑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으니까 형이랑은 돌아다녀도 되겠구나. 자, 이게 바로 강조의 오류죠. 어떤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번. 독재자 히틀러는 성격이 난폭했고 히틀러만큼 성격이 난폭하기로 유명한 스탈린 역시 독재자였어. 이를 보면 독재자들은 모두 성격이 난폭한가 봐. 히틀러랑 그 다음에 스탈린 두 명을 보고 모든 독재자로 이야기한 이런 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자, 그럼 똑같은 거 볼게요. 낙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노벨 물리학상 A 박사도 그랬어. 이거는 낙태와 노벨 물리학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적합한 권위자를 내세운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죠. 이번에 내가 얼마 전 회사 앞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종업원 한 명이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 그 식당 종업원들 모두 교육을 다시 하던지 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 한 사람을 보고 그 식당 전체를 싸잡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 3번에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새치기 좀 했다고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는 거야. 자기도 했으면서 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했잖아가 돼버리면은 피장파장의 오류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4번에 내 친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왜냐면 그 친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거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와 진실을 말한다는 서로 똑같은 말 돌고 도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순환 논증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시면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은 부정 혐의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텔레비전의 방송 시간을 사서 체커스 연설을 행하였다. 닉슨은 자신이 범한 부정이라고는 체커스라고 하는 개를 선물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자신과 아이들이 이미 정든 개와 이별할 수 없어서 돌려주지 못했대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죠. 1번 보시면 내가 시키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건 협박에 호소하는 오류이고요. 넌 나의 제일 친한 친구잖아. 네가 날 도와주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불쌍한 척하는 게 바로 내 감정에 호소하는 거. 너도 이거 사용해봐. 요즘 내 주변에 이거 안 쓴 사람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앞에서 했던 대중의 호소. 내가 그 돈 훔쳤다는 증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 범인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거나 확실히 알 수 없는 거를 가지고 무지에 호소하는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검도는 절대 배우지 마. 검도는 일본에서 유행했으니 배우면 일본 사람처럼 될 거야. 사실 여기서 나왔다고 전부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발생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찾아볼게요. 얼마 전 한 스님이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조언을 해주는 책을 썼는데 결혼도 안 한 스님이 뭘 한다고 그러나 몰라. 자, 이거는 스님의 결혼 문제의 이야기라는 거죠. 결혼은 안 했어도 다른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이 스님이 결혼을 안 했다라는 그 상황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정황의 호소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거짓말은 나쁜 거야. 따라서 곧 죽을 환자에게 오래 살 수 있으니 힘내라고 말한 그 의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 자, 이거는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죠?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건 우연의 오류라고 하는 거고요. 방송인이 간 말을 모두 거짓말이야. 부인이 있으면서 바람이나 피우는 남자가 어떻게 진실을 말해? 이것도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런 나쁜 것들을 들춰내는 인신공격이겠죠? A와 결혼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A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잖니. A도 분명히 지 아버지랑 똑같을 거야. 바로 똑같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똑같이 되는 법은 없죠? 이게 바로 발생학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이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이 나를 쓰러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뜨려야 돼.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남을 먼저 쓰러뜨려야 돼. 둘 중에 하나. 이런 거 흑백 논리라고 그러죠. 둘 중에 하나. 너는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좋아하는구나. 싫어하지 않으면 무조건 좋아하는 건가요? 둘 중 하나. 이게 바로 흑백 논리 되겠습니다.
은영이는 어제 백화점에서 신발을 샀어. 은영이는 낭비벽이 심한 아이임에 틀림없어. 자, 신발 하나 백화점에서 산 거 가지고 은영이를 낭비벽 심한 아이로 싸잡아 몰고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겠죠? 3번에 판사님, 저는 부양해야 할 병든 노모가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고요. 선생님께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 부모님께 내도 되겠지? 강조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23번에 결혼을 하지 않는 성직자가 어떻게 이혼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직자가 처한 상황, 정황에 호소하는 거죠. 1번은요. 그 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도 확대의 오류죠. 이런 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즉, 네가 이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너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라고 반박 불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걸 반박이 처음부터 안 돼. 원천봉쇄의 오류라고 합니다. 우물의 독타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자는 당신의 주장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이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자라는 이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황의 호소. 4번에 과거 지독한 꼴찌였던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 내 흡연 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 개인적인 담배 피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죠. 인신공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 보시면 그의 말은 곧 진리이다. 왜냐하면 책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우리 어디서 보죠? 그의 책에서 보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본 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순환논증에 빠지는 겁니다. 1번에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대학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안 나왔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인신공격입니다. 네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 협박에 호소하는 거죠. 협박하는. 너 어디 사니? 놀이터 앞이요. 놀이터는 어딨니? 우리 집 앞에요. 자, 말이 돌고 돕니다. 결론이 안 나오죠? 순환논증 해당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오늘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는 게 좋겠어. 간밤에 넘어지는 꿈을 꿨거든. 자, 사실 이 꿈과 운전면허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입니다. 자, 25번 보시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자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일본인은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아직 방사능 수산물로 인한 피해는 없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즉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피해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밝혀낼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무지해의 호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찾아보면요. 우리 마을에 그 집이 들어선 이후에 우환이 끊이질 않으니 이건 이 집 탓이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인과관계.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내봐. 못하지?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무지해의 호소였고요. 영주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니까 영주도 같을 거야. 이게 바로 발생학적 오류. 사자와 사슴이 함께 살지 않듯이 동물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 생활한다. 부자도 가난뱅이야 마찬가지다. 이게 잘못된 유추죠. 동물들끼리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인간의 부자와 가난뱅이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유추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이번 수학능력시험에서 A고등학교의 점수가 B고등학교 점수보다 더 높았대. 아마 A고등학교 다니는 민수가 B고등학교 다니는 철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야. 자, 이런 건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고등학교가 이렇게 높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개개들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큰 덩어리를 나눠서 봤을 때 해당하는 부류, 즉 분해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세상에 이 TV가 가장 성능이 좋을 거야. 왜냐면 최고의 성능의 부품들로 이루어졌거든. 자, 요거는 바뀌었어요. 요런 좋은 부품들을 모아서 완성체를 만든 거죠. 이거는 합성, 결합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 합성의 오류를 서로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번에 영민이의 아버지가 축구대표 선수니까 영민이도 잘할 거야. 이게 바로 발생학적 오류죠. 미선이는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작년에 그녀 학교가 인류대학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으니까. 자, 이거는 바로 똑같은 거네요. 그죠? 이 대학에 얘네 학교가 그렇다고 미선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못 오류적으로 한 거. 4번은 훔친 물건 집안에 숨겼지? 아니요. 물건을 훔친 건 인정하는군. 즉 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훔친 것만 인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질문 하나에 2개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거를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27번 아빠 저도 스마트폰 사주세요. 우리 학급에서 저만 빼고 다 있대요. 그럼 이건 대중의 요소 찾으면 되겠죠.
이는 자주 닦아줘야 유명한 국악인이 말했대요. 자, 국악인과 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고요. 성민은 명문대를 졸업했으므로 그녀의 됨됨이는 굳이 보지 않아도 돼. 자, 이거는 명문대라고 하는 것과 이 됨됨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까지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로 볼 수 있고요. 신은 분명히 있어 지금까지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죠. 자, 이번엔 오류를 고르면 됩니다. 뭐 아니면 도, 둘 중 하나, 이런 거 흑백 논리라고 하고요. 29번에 전쟁을 무서워하는 국민은 매국노야. 그러면 결국에 전쟁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죠? 전쟁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난 매국노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원천봉쇄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30번은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인신공격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이 심하게 달아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사람은 성미가 급해 요거 하나만 보고 한국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성급한 일반화가 되겠죠.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러니까 여기 2000m에서도 100도에서 끓일 것이다. 모기를 함부로 잡는 건 옳지 않아. 왜냐면 생명체를 함부로 주는 건 옳지 않으니까. 예외가 있는데 그런 예외들을 전부 다 무시한 거죠. 자, 이런 것들 다 우연의 오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33번 보시면 이집트는 석유 보유국이니 부자 나라잖아요. 그럼 국민들도 모두 부자 아닌가요? 그죠? 나라가 부자지 그 개개인이 부자는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분할의 오류. 자, 34번은 논리적 오류가 없는 걸 찾으래요. 수연은 축구를 했거나 농구를 했다. 수연은 축구를 했다. 그러므로 농구를 하지 않았다? 아니죠. 둘 다 했을 수 있죠. 서로 배타성이 없는 두 개념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틀렸고요. 이런 걸 선언지 긍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만약 그가 IQ가 높다면 그는 인류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그는 인류대학에 합격했어. 그러므로 IQ가 높다. 이거는 뒤에 것만 긍정해서 앞에 것도 당연히 긍정일 거야 라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뒤에 것만 긍정인데요. 자, 3번에 날씨가 따뜻하면 빨래가 잘 마른다. 태양이 내리쬐면 따뜻하다. 그러므로 태양이 내리쬐면 빨래가 잘 마른다. 자, 이거는 3단 논법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니까 오류 없습니다. 자, 만일 대통령이 위대한 정치가라면 그 나라는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니까 번영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앞에 거를 부정해서 그죠? 뒤에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전건 부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판단출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표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바르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 좀 많이 하시고요. 나와 있는 명제들을 충분히 좀 여러 번 읽으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은이는 4종류의 꽃을 밭에 심고 각각 서로 다른 표말을 꽂았는데 다음 문장이 사실일 때, 자, 그러면은 장미, 튤립, 해바라기, 프리지아. 장미, 튤립, 해바라기, 자, 프리지아 이렇게 꽃 이름 적었고요. 해바라기에는 빨간색 표말을 꽂지 않았다. 자, 있는 거 다 써요. 빨간색 아니고요. 튤립에는 파란색, 자, 얘는 파란색 정해져 놨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지아에는 노란색을 꽂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도 꽂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될 수 없으니까 빨간색은 얘가 되겠네요. 장미는 주황색 또는 빨간색을 꽂았다. 자, 빨간색은 이미 나왔으니까 얘가 주황색이겠죠? 그러면 노란색 요렇게 되겠네요. 자, 모두 사실이라면 옳은 거 골라보시면 3번 되겠죠? 자,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에 근무하는 이렇게 4명, 5명이 있는데요. 각기 출근 시간이 다르다. 5명이 다음 순서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와 4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 입니다. 자, 그러면요. 철수는 민수보다 늦게 들어왔다. 자, 언젠진 모르지만 철수는 자, 민수보다는 뒤에 있어요. 앞이 처음이겠죠? 영희는 민수 다음. 그러면은 민수랑 영희는 이렇게 묶어서 같이 다녀야 되네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자, 여기는 수영이가 올 수 없어요. 유선이와 수영이는 이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을 수 없다라는 거. 민수는 첫 번째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기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영희와 철수의 순서 차이는 민수와 유선이의 순서 차이와 같다.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희와 철수의 차이는 그죠?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요. 민수와 유선이의 순서 차이와 같다. 자, 민수와 유선이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요게 한 3가지로 한번 나머지 애들을 집어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민수, 영희, 철수 이렇게 순서를 두고요. 앞에 유선이를 두고 수영이는 여기 올 수 없으니까요. 여기다 수영이를 넣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영희와 철수의 순서는 두 칸 차이죠. 근데 민수와 유선이의 순서 이거는 2칸 차이 대 1칸 차이, 그죠? 이게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될까요? 수영이를 앞에다 두고 민수, 영희 두고요. 그 다음에 유선이, 철수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 보면은 영희랑 철수 2칸 차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랑 유선이도 자 영희가 사이에 꼈으니까 2칸짜리,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요. 네, 수영이 세 번째 경우는 자 수영이가 여기 있을 수 있고 민수, 영희, 그 다음에 철수가 있고 마지막에 유선이가 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두 개 똑같을 수가 없죠. 영희랑 철수가 1칸이고 유선이랑 민수는 네, 3칸 차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순서구나.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는 3번 수영이와 유선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L대학에서요. A부터 I까지 9명이 조장 1명과 2명의 조원으로 이루어진 3개의 조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1, 2, 3조로 불려지며 자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눌게요. 9명 중에 4명의 신입생 A, D는 1, 3조 중 한 조에 반드시 소속돼야 된다. 자, A부터 D는요 신입생이고요. 그럼 나머지 E부터 I까지 그죠 있는 거죠. 자, 근데 9명이 세 팀으로 나뉘었으면은요 3명씩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E는 2조의 조장이다. 자, E 여기 들어갔고요. F는 3조의 조장이다. 자, 들어갔고요. 각 조에는 신입생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되며 신입생은 조장 못합니다. 얘는 조장 못해요. H가 속한 조에는 신입생이 2명, 자 3명 나왔어요. 그러면 H는 신입생 2명이랑 3명이 돼야 되니까 여기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신입생 2명 누군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명은 C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C는 D 또는 G와 같은 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C는 무조건 H랑 같이 와야 되니까 D랑 같은 조가 되었겠구나. I는 B와 E랑 같은 조가 될 수 없다. 자, B랑 E랑 같은 조가 될 수 없으니까 A가 이렇게 되고 I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G가 하나 남았나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따라서 옳지 않은 거 자, 골라보시면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대요, 영희가. 어떤 과목을 함께 들을 수 있나? 국어 또는 수학 중 한 과목은 필수 과목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국어랑 수학을 가지고 하면 되죠. 한 과목은 필수라고 이야기하면은 국어랑 수학은 네, 무조건 한쪽에 들어야 되고요. 같이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미술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학을 수강할 수 없다. 자, 우선 국어 수학만 나눠볼게요. 미술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학을 수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어 수강해야 되죠. 미술. 자, 그 다음에 음악과 미술은 반드시 함께 수강해야 된다. 미술이랑 음악은 같이 묶어야 되고요. 국어를 수강하는 학생은 음악을 수강할 수 없대요. 또 갑자기.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수강할 수, 영어와 수학은 동시에 수학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능하고요. 영어를 선택하면 국어도 반드시.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이 보기 가지고만 볼게요. 국어, 미술, 음악이에요. 자, 이거는 왜 안 되죠? 국어랑 음악은 불가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고요. 국어랑 음악 불가 2번에 또 나와 있네요. 자, 3번은요. 수학이랑 미술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미술을 수강하면 수학을 할 수 없대요. 그럼 3번도 틀렸으니까 나머지 수학, 영어 얘가 같이 묶을 수 있고 국어도 수학이랑 동시에 들을 수 있겠구나. 요 정도 보기를 보고 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김씨, 있지, 최씨, 박씨 부부. 자, 네 부부인데요. 한 개의 의자의 일직선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따라 앉아있다. 정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부터 5번째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A부터 자, 이렇게 8자리가 있습니다. 김씨 혹은 이씨 부인은 왼쪽 맨 끝에 앉아있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씨 혹은 이씨 부인. 자, 김씨는 남자고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최 씨 부부 사이에 앉아있다. 자, 어떤 데인지는 모르지만 최 씨 사이에 박 씨가 네, 앉아있고요. 최 씨 부인은 박 씨 부부 사이에 앉아있다. 자, 그럼 최 씨 부인이, 그죠? 박 씨 부부, 박 씨 부인이죠. 그럼 이렇게 박 씨 부부 사이에 최 씨 부인이 앉아있다. 그 다음에 최 씨 옆에는 김 씨 혹은 이 씨 부인이 있지 않다. 그럼 최 씨 옆에는요, 김 씨나 이 씨 부인이 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씨 부인도 오면 안 되고 김 씨도 오면 안 되니까 B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C부터 하나, 둘, 셋, 4명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더 뒤로 가든지요. 그 다음에 이 씨 옆에는 김 씨가 있다. 자, 이 씨 옆에는 김 씨가 있다는데 김 씨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김 씨랑 이 씨 붙일 수 있고요. 박 씨 부인은 최 씨 부인과 이 씨 사이에 앉아있다. 아, 박 씨 부인이 최 씨 부인과 이 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씨 옆에 김 씨가 있는 거죠. 이 씨 부인 옆에는 김 씨 부인이 있다. 이 씨 부인 옆에는 김 씨 부인.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김 씨 부인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최 씨, 박 씨, 최 씨 부인, 그 다음에 그죠? A, B, C, D, E, F네요. F가 박 씨 부인, 요 묶어주고 이 씨, 김 씨.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자, 두 번째는 김 씨가 들어가는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해버렸네요. 자, 김 씨가 들어가는 거를 먼저 보자고 했더니, 자, 김 씨가 왼쪽 맨 끝에 앉아 있을 경우에 박 씨는 최 씨 부부 사이에 앉아 있다. 자, 비슷해요. 이것도 다시. 박 씨는 네, 최 씨, 박 씨, 그죠? 박 씨. 최 씨 부인은 박 씨 부부 사이에 앉아 있다. 자, 박 씨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 씨 옆에는 김 씨 혹은 이 씨 부인이 앉아 있지 않다. 최 씨 옆에 김 씨나 이 씨 부인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도 요 뒤라는 거예요. 이 씨 옆에는 김 씨가 있다. 자, 김 씨 옆에 이 씨가 있다. 그럼 여기에 이 씨가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 씨 부인은 최 씨 부인과 이 씨 사이에 앉아 있다. 아, 이 씨와 최 씨 부인과 이 씨 사이니까 박 씨 부인이 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박 씨 부인이 이 씨와 이 씨 사이 최 씨 부인. 그죠? 여기에 최 씨 부인. 그럼 얘가 최 씨 부인이 되고요. 얘가 최 씨가 되겠네요. 여기에 박 씨 부인이 이렇게 박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이런 순서로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씨 부인 옆에는 김 씨 부인이 있다. 이 씨 부인 옆에는 김 씨 부인이 있다. 이 뒷부분에 가야 되겠죠. 박 씨 부인 그 다음에 여기가 박 씨, 최 씨, 그 다음에 이 씨 부인 옆에는 김 씨 부인. 이 뒤에는 뭐 김 씨 부인, 이 씨 부인.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 씨, 김 씨 옆에는 네, 이 씨 부인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네, 김 씨 부인이 먼저 오는 게 맞네요. 네 번째 동그라미에서 최 씨 옆에는 김 씨 혹은 이 씨 부인이 앉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김 씨 부인밖에 없으니까요. 자, 요 두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왼쪽으로부터 다섯 번째 앉는 사람 얘가 되거나 그죠?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림 그리고 숫자해서 푸시면 됩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 뭐 그게 관건이겠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리는 같은 부서의 정 대리, 송 대리, 김 대리, 이 대리, 최 대리, 자, 이렇게 5명 있는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자 한답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따라야만 한다면 박 대리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여섯 가지가 있네요. A부터 보시면요. 이 대리에게 선물한다면 송 대리에게는 선물할 수 없다. 자,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거고요. 이 대리에게 선물하지 않는다면 최 대리에게도 선물할 수 없다. 자, 이 대리가 선물 받으면 송 대리는 받을 수 없고요. 이 대리 안 나면 최 대리도 같이 동시에 안 돼요. 정 대리와 송 대리는 함께 선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정 대리에게 선물한다면 김 대리에게도 해야 돼요. 그죠? 2명이 되는 거예요. 정 대리에게 선물하지 않는다면 송 대리에게 선물해야 한다.
자, 근데 정대리와 성대리는 함께 선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송대리는 무조건 받게 되는 거고 정대리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선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안 되면은 정대리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송대리한테 한다고 했으니까요. 김대리에게 선물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김대리 빼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대리, 송대리, 이대리, 최대리. 자, 이렇게 되는데요. D를 보시면 정대리한테도 선물할 수 없습니다. 선물하지 않으면 송대리한테 선물해야 된다는 이에 따라서 자, 박대리는 송대리한테는 무조건 선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근데 A 부분을 보시면 이대리가 이제 문제네요. 이대리에게 선물을 하면은 송대리에겐 선물할 수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대리는 선물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리한테도 B에 보시면 역시 선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선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송대리밖에 안 남네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앞을 보고 한 줄로 앉아있다. 맨 뒤에 앉아있는 C는 A, B의 모자색을 볼 수 있고 가운데 앉아있는 B는 A의 모자색을 볼 수 있고 자, 전부 다 알 수 있답니다. 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앞이에요. 서로의 뒤통수만 볼 수 있고요. 자, 먼저 C에게 자신의 모자색을 알겠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진술을 했대요. 자, A 거, B 거 생각을 했을 때 C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만약에 흰색, 빨간색을 얘네가 다 썼으면 자기는 파란색이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거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네, 얘가 파란색일 수도 있고 얘가 파란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파란색일 수도 있으니까 C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B에게 자신의 모자색을 알겠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B 역시요. 자기가 C가 자기 색을 그러니까 모른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명이 파란색이겠구나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애가 파란색이라면은 자기도 당연히 딴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앞에 애가 파란색이 아닌 경우엔 자기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파란색이구나. 그죠? 자, 그러니까 B가 만약에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흰색이 올 수 있고 빨간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파란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파란색이라고 할 때는 얘가 네, B가 오히려 흰색이 될 수도 있고 네,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둘 다 파란색인데 내가 둘 중에 뭔지 모르니까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빨간색일지도 몰라, 하얀색일지도 몰라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올바른 걸 고르시면 결국에 A 모자가 결국에는 뭐가 돼야 B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A가 네, 파란색일 경우에만 자기가 이거인지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알 수 없게 된 거네요. 만약에 A가 흰색이나 빨간색이라면 내가 파란색이구나 알 수 있을 테고 A가 파란색이라면은 내가 흰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이거는 뭐 이렇게 그죠?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죠. 알 수 없는 거겠죠. 이거 역시. 근데 네, 파란색 역시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 한번 볼게요. A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다. 자, 이거는 정확하지 않죠? A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네, B가 이렇게 모르겠다고 진술할 수 있는 거고요. A는 흰색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내가 파란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흰색, B는 파란색을 쓰고 있다. 자, 이거 역시 똑같은 말이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A에 따라서 얘가 내 걸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다 자기가 파란색인 거 눈치를 채는 거고요. 이런 경우부터 이제 눈치를 챌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뭔지 나는 몰라. 이런 경우에도 내가 파란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적이 다른 네 사람 ABCD가 창문에 이렇게 있대요. 흰색, 검은색, 회색, 빨간색 옷을 입고요. 목적지가 다른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2역에서 내렸다. 자, 이 사람의 국적을 찾는 건데요. 4명의 승객이 자 이렇게 앉아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자리예요. 러시아인은 왼쪽으로 창밖을 봐야 되니까 여기가 창이죠. 그럼 러시아인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흰 옷을 입은 사람 앞에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일본인은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앞에 앉아 있고요. 자, 한국인 A의 왼쪽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사람을 찾아야 되네요. 빨간색 옷을 입은 B는 러시아인의 오른쪽에 있다. 자, 내 자리에서 이쪽이 러시아인인데 얘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면 얘가 러시아인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빨간색 옷을 입은 B는 러시아인의 오른쪽, 그죠?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거는, 네, 빨간색 B가 되겠습니다. C와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니까 이미 빨간색 B는 나왔고요. C와 흰 옷 입은 사람은 이쪽에서 이쪽을 봐야 되겠죠? 자, 순서는 몰라요. 자, 그러면 뭐 대충 C랑 뭐 흰 옷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인 얘기는 끝났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 앞에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흰 옷은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앞에는 빨간색이니까. 그러면 흰 옷이 이 자리고 러시아인이 회색을 입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일본인은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앞에 앉아있으니까 C가 바로 일본인이겠구나. 국적 나왔고요. 한국인의 A의 왼쪽 사람은, 자, 한국인의 왼쪽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자, 그러면 검은색 남은 거 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왼쪽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검은 사람 나왔네요. 일본 사람이라는 거. 그죠?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사원 A부터 G를 이 나라 중에 하나로 출장을 보내려 합니다. B는 혼자서 출장 가는 게 정해졌고요. 자, 나머지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한 나라에 최대 2명까지 가능하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출장을 갑니다. A는 영어권 국가에만 출장이 가능합니다. 자, A가 갈 수 있는 거는 영어권 국가 뭐가 있죠?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자,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자, 여기 가능해요, A는. C와 G는 함께 출장 갈 수 없고요. D는 A와 함께. 자, 그럼 A랑 D는 무조건 묶입니다. 그 다음에 E와 G는 함께 출장 갈 수 없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C랑 G도 안 되고 E랑 G도 안 되고 그러면 G는 누구랑만 가능한 거예요? G는 F랑만 가능하네요. B는 혼자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4명이서 지금 두 나라를 나눠 가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C랑 E가 이렇게 가고 G랑 F랑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는 일본 출장을 가야 한다. 자, F는 일본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들은 일본 못 갑니다. 정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G와 B는 함께 출장 갈 수 없다. 결국에는 B는 혼자 간다고 이미 나왔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요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죠? 전부겠죠. 얘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뭐 딴 데는 안 가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나 여기, 얘는 여기, 요 정도밖에 없네요. 자, 그럼 한번 이거 가지고 볼게요. C는 일본에 출장을 갈 수 없어요. 일본은 다 돼 있으니까. A가 미국에 출장을 갈 경우 B는 영국에 출장 갈 수밖에 없다. 자, A가 미국에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안 되고 미국 안 되고, 자, 이것과 이것 중에 하나인데 A가 미국 출장을 갈 경우에 B는 영국 출장을 갈 수밖에 없다. 얘는 우선 여기도 안 되니까요. 그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거. 그죠? 이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F와 G는 같이 가고요. D가 영국 출장을 갈 경우에, 자, D가 영국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C는 중국에 출장 갈 수 있다. 자, 영국, 그 다음에 C는 중국 출장 갈 수는 있죠. 그죠? 여기나 둘 중에 하나, B랑 누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갈 수는 있다.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번은 영국밖에 안 돼 라는 뜻이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은 10번 보시면요. 이렇게 연휴를 맞아서 4명 사원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답니다. 자, A, B, C, D 각각 선물을 한 개씩 받고요. 선물 고르는 순서가요. C 먼저래요. 그러면 우리도 요 C가 먼저 뭐를 갖고 싶은지에 따라서 C, A, D, B 이런 순서네요. C, A, D, B. 자, 그럼 C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는 MP3나 내비게이션, B는 아무거나, C는 커피 머신이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 C가 커피 머신을 가진 경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가진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C가 커피 머신을 가진 경우, 다음에 A, MP3나 내비게이션을 갖고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뭐래요? 게임기나 커피 머신. 그럼 커피 머신은 이미 가졌으니까 얘는 게임기밖에 가질 수 있는 게 없죠? B는 그럼 남은 거.
얘가 mp3면 랩이 남고 얘가 랩이면 얘는 mp3 남고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C가 내비게이션을 갖는다고 하면은 자 A가 mp3나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을 벌써 가졌으니까 mp3밖에 안 돼요. D는 게임기나 커피머신이니까 가능하네요. 게임이나 커피머신. 그러면은 B가 남는 거 커피머신이나 게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이 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B가 내비게이션을 받을 경우는 있다라는 거죠. 전혀 없다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H회사에 이런 관리부, 영업부, 기획부, 총무부에 근무하는 4명의 사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봉사활동으로 요 과목들을 하고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맞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 사원이 이공계일 경우가 이제 12번이에요. 그러면 기획부, 총무부, 관리부, 영업부. 자, 총무부가 이공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총무부 사원은 한 과목만 가르친다. 자, 얘는 이공계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관리부 사원은 국사 한 과목만. 자, 관리부는 무조건 국사 한 과목만 정해졌고요. 기획부 사원은 이공계를 전공하였다. 자, 얘도 이공계고요. 총무부와 영업부 사원은 서로 다른 계열을 전공하였다. 총무부와 영업부, 그럼 이공계가 아닌 인문계겠죠.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은 2명, 인문계도 2명. 그러면 국사를 하는 얘가 인문계가 되겠죠. 과학은 2사람이 함께 가르치고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만,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과학을 함께 가르치는 거고요. 국어는 인문계를 전공한 사람만 가르칠 수 있다. 자, 그럼 인문계를 전공한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군가 한 사람은 2과목을 가르친다. 자, 그러면 얘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죠? 2과목.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고 기획부의 이 사람이나 영업부의 이 사람이 다른 2과목을 하나를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국어는 인문계를 전공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얘는 이미 하나라고 정해졌으니까 영업부가 국어일 테고요. 한문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요렇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총무부 사원이 이공계일 경우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보도록 합니다. 영업부 사원은 국어, 관리부 사원은 인문계, 그죠? 총무부 사원은 과학만, 그죠? 하나. 그 다음에 기획부 사원은 한문도, 그죠? 얘가 국어를 가르칠 경우에 이거는 한문도 얘가 가르칠 수도 있고 얘가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100% 맞다라고 볼 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4번이 틀린 거고요. 이번에는 총무부 사원이 국어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지우고요. 어차피 한 과목만 가르치는 건 똑같으니까요. 총무부 사원이 국어를 가르친대요. 자, 국어를 가르치고 얘는 자, 국사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총무부 사원은 한 과목 국어 나왔고요. 관리부 사원 국사 한 과목 나왔고요. 기획부 사원이 이공계 전공자. 총무부와 영업부 사원은 서로 다른 전공. 자, 총무부와 영업부는 서로 다른 거. 그럼 얘가 이공계가 되겠죠? 총무부와 영업부 사원,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은 2명, 인문계 2명. 자, 얘네 둘이 인문계겠고요. 과학은 2사람이 함께 가르치고, 그러면 얘네가 과학을 가르친다는 거죠. 국어는 인문계를 전공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자, 국어 인문계. 누군가 한 사람은 2과목을 가르친다. 자,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얘네는 한 과목씩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학을 가르치는 얘나 얘가 한문이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과학만 가르치는 사람은 그죠? 이공계 얘네는 과학을 둘이 가르치면서 한문도 누군가는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알 수 없음이 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조금만 차근차근 표를 그리면서 여러 번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채워나가시면은요. 네, 재밌게 풀 수 있는 그런 단원이 5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랑 여기까지 공부 마치고요. 나머지 단원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